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투자 포인트 리스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죠? 바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독보적인 자사주 소각 규모가 있어요. 메리츠 금융 지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 진짜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굉장히 진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왼쪽은 메리츠 금융 지주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규모를 나타내는데 2천억, 4천억, 그리고 최근에도 2천억, 3천억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추세는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또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20년도 5월 29일 날 자사주 소각을 거의 700억 가량 했고요. 2022년 3월 11일 날 그때 500억, 그리고 6월 23일 날 500억, 9월 6일 날 500억, 그리고 올해 3월 31일 날 거의 1000억 가량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EPS랑 BPS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로 나타내는데, PER이 만약에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EPS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 주식수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수가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왼쪽에 보시면 메리츠 금융 지주는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최대 주주 1대가 거의 한 47%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 자사주가 8.24%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거의 한 4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이죠. 그래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 그거를 시가총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강화돼서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규모가 진짜 굉장히 커요.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가 5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른쪽에 주주하는 정책을 보면 메리츠 금융 지주는 올해부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을 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 지주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을 도대체 얼마나 버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 6천억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 50%면 8천억이죠. 근데 메리츠 금융 지주는 매년마다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이에요. 요 중에서 50%면 1조 1천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통되는 시가총액은 5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중에서 1조 1천억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것은 유통주식수의 5분의 1을 그냥 주가를 아예 들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회사는 전부 다 비상장사입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메리츠 대체투자운영, 그리고 메리츠 코린도, 메리츠 캐피탈 전부 다 100% 비상장사이죠. 물론 메리츠 코린도는 51%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삼성그룹이랑 LG, SK 자회사가 전부 다 상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메리츠 금융 지주는 자회사로 화재랑 증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수록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실적이 좋아지죠.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메리츠 증권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져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장기 우상향하는 기업 실적이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매년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주주 환원도 계속해서 잘해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리스크를 살펴보시면 타 금융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보통 금융사들은 PBR을 보고 좀 밸류에이션 측정을 많이 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런 타 금융사들 대비해서 PBR이 좀 높기는 합니다. 거의 한 2배가량 높죠. 그래도 위에 보면 ROE를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거의 한 30%대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PER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주주 환원율까지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저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만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 주주 환원 약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까지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업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메리츠 금융지주 뿐만이 아니라 금융업 전반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죠. 횡재세 이슈라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 관련돼서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리에 따라서 위험 노출도가 커지는 산업이죠. 보험사가 가지고 있고 증권사 가지고 있죠, 자회사로. 보험사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라서 업황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해둔 부분인데 자사주 소각이랑 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주주 환원이 높다는 게 가장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 투자 리스크는 반대로 금리에 따라서 업황이 막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높다가 이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업은 안 좋습니다. 반대로 근데 증권업은 좋아요. 여튼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2021년도 그때부터 주주 환원을 잘해주겠다, 그때부터 조금 주가가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좀 메리츠 금융지주가 확 변화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부터 주주 환원도 많이 해주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